제2의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입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뭐 하는데요? 우리 지금 뭘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맞습니다. 공유경제요. 공유경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지 그 위에서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유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도대체 야를 뭘로 봐야 하는가?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은 무엇을 상징한다? 공간요. 그리고 체인은 무엇을 상징한다? 시간요. 시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누가 가진다? 누가요? 인간이 가지죠? 네, 사람, 인간. 자,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융합하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네? 이 땅에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융합하면 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융합해버리면 이 땅에 다잖아요. 다. 그쵸? 네.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융합하는 이게 뭔데요? IT 기술이잖아요. 그죠? 거대한 IT 기술인 거예요. 이거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융합하는 거대한 이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 인프라는 블록체인하고 AI, 인공지능이거든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깔고 우리가 그 위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인프라는 뭐죠? 인터넷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이 AI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 두 개가 지금 이 미래 사회를, 이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래요. 핵심 인프라래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술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올라타야 할 제2의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의 그 박성준 교수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이렇게. 잘 기억하십시오.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그냥 일개의 그냥 하나의 IT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하신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거를 분산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제2의 인터넷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이해하는 그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기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터넷이다. 뭐 가치와 신뢰를 주는 인터넷이다. 이렇게요. 그래서요. 분산 이 말보다는 이 세계인을 다 담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에 융합을 하는 기술이라 했으니까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글로벌, 전체를 담는 이 글로벌, 우리 지금까지 가치, 신뢰의 인터넷 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이 길어서 뭔가 하나를 빼려고 들여다봤더니 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을 빼겠습니까? 가치를 빼겠습니까? 신뢰를 빼겠습니까?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서요. 그래서 같이 다 넣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글로벌 가치 신뢰 인터넷. 너무 길면 글로벌 인터넷, 가치 인터넷, 신뢰 인터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하고 싶은 걸로. 예. 자, 다시 글로벌 가치 신뢰 인터넷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밝혀집니다.
그냥 하나의 IT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사용만, 우리가 인터넷을 뭐 알아서 써요.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깊이는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해는 하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는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2의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입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뭐 하는데요? 우리 지금 뭘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맞습니다. 공유경제요. 공유경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마련돼 있어야지 그 위에서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유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경제. 그러면 이 모든 IT 기술의 연합과 인간의 연합과 이 시간의 연합들로 우리는 그럼 이제 공유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 삶이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들이 불편하셨나요? 만약에 저 해외에서 내 물건이 온다.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큰 물건이 온다. 그런데 언제쯤 도착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뛰는 그 순간부터해서 어디까지 왔고 몇 시에 도착할 거니까 내가 가서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처할 수 있죠. 예, 병원에 갈 때 내가 이게 뭐 자꾸 진단서 자꾸 떼갖고 오래요. 진단서 안 떼도 됩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지금 내한테까지 왔는지 그 상세하고 투명한 그런 그 내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의 공유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요. 자,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세상으로 왔다. 이 말이, 이 가치가, 이거의 가치를 보시면, P2P에 대한 이 가치. 요게 가치와 이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세상으로.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보상이죠. 보상이 재밌는 거예요. 게임식으로. 보상이 게임식으로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에서 내가 누구를 뭘 주면은 이 데이터가 가는 거니까 이게 복사돼서 가는 거니까 나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돈이 나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줬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의 이 개념, 이거는 이게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공유 분배 시스템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공유 분배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공유 분배가 일어난다고. 왜요? P2P니까요. 중앙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권력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굉장한 그런 기업으로 부자로 서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모두 다 사용자들한테 공유 분배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예.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유 분배 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유 분배는요. 아, 잠깐 요걸 볼게요. 공유 분배의 이 배경은 언제부터일까요? 자, 공유 분배요. 이거의 배경. 처음으로 이 지구 땅에 공유 분배가 일어나는 그 배경은 대략 약 3,9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첫째 시간에 요셉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그 요셉 때 7년, 흉년에 보면, 흉년에 이제, 흉년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요셉은 그것을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에,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공유 분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공유 분배의 이 등장 배경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등장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배경이 언제예요? 흉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됐다. 흉년이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돈이
선한 사람한테 돈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눠주고 이걸 공유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지금도 앞으로 이 경제에 굉장한 침체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굉장히 이 공유 분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죠. 예,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람과 욕구와 또 시대적 요구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기술의 융합들로 합쳐져서 공유 분배 시스템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작은요, 돈이잖아요. 돈을 나누는 거죠. 돈은 뭐예요? 금융이죠. 돈은 금융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은 첫 번째 시작이 뭘까요? 금융의 첫 번째 시작. 쉬워요. 카드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그죠? 결제. 자, 우리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금융의 첫 번째가 이제 결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제가 일어나는데 돈의 공유 분배를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결제라는 뜻은 연결이라는 뜻이죠. 연결. 내가 저 집에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었는데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요, 저 빵집에다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걸로만, 결제하는 걸로만 이제 공유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결제는요, 다른 말로 핀테크의 시작입니다. 시작, 핀테크의 시작. 자, 그냥 결제만 하고 말면 또다시 일로 들어가죠. 그죠? 결제한 수수료가 또다시 일로 들어가죠. 그런데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뒷배경을 잘 알고 이런 시스템을 준비했는 자들이 처음에 이 공유 분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세운단 말입니다. 연결시켜서 세운다는 거예요. 결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갈 것을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적으로 그 핀테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2004년도에요. 이 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지급 결제죠. 이 지급 결제로 시작한 회사가 알리바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업이 결제 지급으로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가니까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중국이잖아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측 8천만 명 사용자 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8천만 명이 사용자 수가 되면은 이 결제 시스템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천만 명이라는 사용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되죠? 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대출 사업을 하고 그리고 투자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보험 회사도 차리고 다시 은행도 차리고 다다다다 해서 엄청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된 거죠. 지금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사용자 수가 얼마일까요? 여기에 12억 9천만 명. 얼마 벌어들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것이 이 숫자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8천만 명이라는 수는요,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를 쓴다는 거예요. 쓰죠. 근데 평균 잡아서 만약 8천만 명이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지급 결제 이 수수료는 보통 3% 뛰죠. 그죠? 예, 3%가 발생하는 이 돈은 얼마일까요? 2조 4천억 원입니다. 2조 4천억 원요.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잡히세요. 2조 4천억 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것이 지급 결제를 했는 요것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뒷배경을 잘 보고 처음부터 이 사용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 공유 분배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면 사람들한테 이 돈이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결제 시스템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의 시작입니다. 자, 결제 시스템은 지급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뒤에 이런 공유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 이 결제가 이 핀테크로 공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걸 확인을 하면요, 이거를 하려고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하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한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특별하게 아는, 그렇게 다 깨달은, 그 돈의 본질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요거를 준비를 해서 요거를 당연하게 지급 결제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8천만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처음 시작할 때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내 생활을 그냥 쓰잖아요. 근데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플랫폼과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연결을 해서 쓰면은 100만 명이면은 100만 원 쓴다고 했을 때 300억이잖아요. 요게 뭐 한 번 하고 끝나나요? 매달이잖아요. 예, 그런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얼마든지 공유 분배 시스템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소비, 내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일 안 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근데 소비만 했어요. 연결해서 했을 뿐이죠. 핀테크가 있는데, 결제 분배할 수 있는 핀테크가 있는 데다가 했는데, 이 소비가 곧 뭐가 된다? 예, 수익이 된다. 소비가 곧 소득이 되네? 이렇게 쉽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그 돈의 분배가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요 8천만 명에서 끝난 게 아니죠. 점점 더 확산돼가지고 지금은 거대한 기업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점점 더 확산돼가지고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제 더 거대한 이 플랫폼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죠, 이게.